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입니다. 얼마 전 한 뉴스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새해에 듣고 싶은 뉴스 1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종식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종전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1위는 전격적인 금리 인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에게도 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들도 설비 투자 등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가 높다라고 한다면 사실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재테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금리가 높다라고 한다면 쉽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기준금리 그리고 예금이자, 대출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는 과연 금리가 정점을 찍었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금리는 계속해서 우상향, 즉 상승할 거냐, 아니면 전격적으로 하락할 거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해 상반기 고점을 찍고 하반기에 상승을 멈추고 횡보하거나 또는 하락 전환할 거라고 전망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전망은 전망에 불과하다. 전망이 맞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그러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치 앞에 전제 조건도 또 전망도 맞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물가가 조금 잡히는 그러한 양상, 더불어서 전 세계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미국과 중국 등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개인적으로는 2023년도에 아마도 금리가 정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피크 아웃. 저는 이제 연준의 상단의 기준금리가 현재 4.5%,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현재 3.5%인데 제가 생각하는 올해 금리의 정점은 연준의 상단 기준금리가 5에서 5.5%대,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4% 내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가장 고민하고 고려하는 부분이 물가 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내외적으로는 이제 물가가 서서히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돌발 변수만 없다면 말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안 좋은 돌발 변수보다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물가의 주범 중에 하나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정전 등을 선언한다면 그에 따른 국제 유가, 또 가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시점에 금리 피크아웃, 기폭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내외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앞으로 물가 상승보다는 물가가 완만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피크아웃을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1, 2년 동안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가장 대표 위험 자산 중에 하나인 주식과 코인 등이 급락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대출금리 등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단지 금리의 상승만으로 또는 상승 우려감으로 시장은 그렇게 작동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더불어서 이후에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다시금 재테크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피크 아웃에 따른 재테크 투자처 1위부터 2위, 3위까지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자, 금리 피크아웃 된다고 한다면 투자처 1위는 어디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금리 피크아웃 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투자해야 될 곳은 뭐니 해도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곳이 여러분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의 각 종목들은 나름의 가치가 있고 또 제3의 투자자들은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금리 피크 아웃 시기가 온다고 한다면 가장 선제적으로 주식 투자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 어떤 곳의 리서치,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들 중 3명 중 1명은 금리가 내리면 주식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금리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유동성 풍부, 주식시장에는 온기가 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피크아웃 2위는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 요즘
금리 피크아웃 조만간 온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최근 가장 핫한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빗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코인 등의 시세를 확인하는데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깰까 말까 하다가 이제는 그 가격을 지지하고 2,80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저점 대비로는 또 한 40% 급등했다라고 하는 점.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여타 코인들도 단기적으로는 거의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약 4분의 1 토막 정도 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잡코인은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 이상 났다가 최근에 저점 대비 50에서 70% 상승했습니다. 사실 다만 코인은 그 가치를 알기 어려워서 사실상 제가 이성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얼마 전에 이제 지인분들이 코인을 매수했다가 약 15분의 1 토막 이상 난 잡코인 제가 이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어떤 분은 5,000원에 산 게 300원이 되었다. 또 어떤 분은 18,000원에 산 게 1,200원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오히려 물타기 한번 하는 타이밍으로 어떨까? 네, 저희 이야기를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급등을, 여전히 지금에 와서 또 물타기를 한다고? 그런 분들은 큰 마이너스,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간다고 한다면 코인 시장은 상당히 온기가 돌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금리 피크아웃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자처 3위는 어디일까요? 저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처럼 첫 번째는 풍부한 유동성, 두 번째는 좀 싸다라고 하는 이미지, 저가의 아파트 가격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부동산 폭등 양상을 기록했던 그런 시장은 당분간은 오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금리 피크아웃 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금 급락 후 급등하는 N자를 그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대내외적으로도 여건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저는 오히려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특히 실수요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급락한 아파트,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아파트가 고점 대비 많이 폭락했다고 하지만 그 고점이라고 하는 가격 자체가 겨우 1000세대, 500세대 중에 10세대 또는 한두 세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은 과연 그 가격을 고점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투자 종목 또 투자 시기를 고민할 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란 모형 이론을 좀 많이 참고합니다. 금리 정점에 예금에 집어넣고 피크 아웃 후 금리가 하락하면 예금에서 채권 투자로 갈아타라. 그리고 금리가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채권도 매도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금리 저점 시에는 아마도 주식, 코인, 부동산 등을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은 어떠한 재테크 투자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하고 계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말 다양한 재테크 투자처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있다.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은 역시 주식, 그리고 부동산, 코인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식과 코인은 사기 쉽고 팔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또 하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하이 리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액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 중에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1년에 5에서 10% 이하의 수익을 내고 만족해하는 분들은 글쎄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한 1, 2% 될까요? 나머지 8, 90%는 이 정도 가지고서는 양이 안 찬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지만 주식과 코인이 잘만 하면 수익률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뭐 2배도 될 수 있고 3배도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처로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부동산은 주식과 코인에 비해서 조금 안전하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최근 1, 2년 동안 큰 폭의 하락을 한 아파트 등에는 다시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느냐 보다는 얼마에 사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회피하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 피크 아웃이 온다면
3천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코인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 아무래도 이제 코인보다는 주식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많이 담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3천만 원 이상의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해 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저에게 많은 재테크 투자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가장 유망한 재테크 투자처는 어디인가요?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일단 재테크 투자도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 걸 하면서 그나마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만 손실을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비참, 처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재테크 수단을 먼저 선택한 다음 본인 투자금과 기대 수익률 등을 감안해서 재테크 수단을 골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앞으로도 물가와 금리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만 할 것으로 보이고요. 늘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재테크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아시고 스스로 공부도 경험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실력도 더욱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금리 추이 상당히 중요하다.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주식, 두 번째는 코인, 세 번째는 부동산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